왜 정당들은 선거를 치르면은 빌딩을 하나씩 살까? 이거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 이제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은, 자, 정당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 국가 보조금이 막 쏟아져요. 그죠. 그러니까 정당에 설 수 있는 게 한 예를 들어 600억 정도가 되는 거.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네. 대통령 선거 자금을 쓸 수 한 네. 600억 정도 되는데 보통 한 460억 이래 썼더라고. 네.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썼어요. 네네. 그러면은 그때 국가 보조금이 대통령 선거 하면서 보조금이 막 들어온다고요. 네. 국가에서 내려주는 보조금이. 자, 1차 보조금 다 받아요. 네. 그 다음 선거 치러. 양당 제도, 양당 중심 제도니까 무조건 15% 넘잖아요. 다, 예, 15% 받으면 다 돌아오죠. 선거 자금의 99% 가까이가 다시 환수가 돼. 네. 돈을 2번 받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선거 자금을 다 할 수 있는 돈은 펀드를 하든 뭘 해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써요. 600억 가까이,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은 한 600억 가까이 썼는데 그것도 다 못 써가지고 뭐 460억 쓰고 410억인가 20억 쓰고 예. 이런 상태예요. 다 끝났어. 이 돈을 자기 개인 돈으로 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 보조금을 가지고 쓴 거예요. 다음에 선거를 치러. 선거 끝났어. 그 다음에 환급을 다 해줘요. 네. 가만 선거 시작할 때하고 선거 끝날 때 보니까 한 400억이란 돈이 생기는 거야. 정당이. 그러니까 선거함 치르고 나면요. 양당은 1등을 하나 사는 제도. 이게 뭡니까? 다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중으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중으로 주지 말고 네. 그러면은 한번 돈은 다음에 환급할 때 빼라. 너 국가 보조금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지 않느냐. 그러면 그 국가 보조금을 가지고 또 아니 책임 당원도 많잖아요. 지금 100만 명 가까이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100만 명이 진짜 책임 당원 돈을 내는 당원인데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따져보면은 아 세금이 양당에 그냥 갖다 바치는 세금 제도가 됐구나. 그리고 간단하게. 국회의원이 그걸 법을 네. 바꿔야 되는데 네. 안 바꾸지. 그러니까 왜 자기들 돈 많아지는 건데 뭐 어차피 실탄이라는 게 항상 필요한 거잖아요. 아, 근데 실탄도 이제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네. 내가 냈는 세금을 왜 이중으로 받아가냐. 네. 선거법 제도를 바꿔줘야 된다. 그러니까 양당이 고착화가 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여러 당들이 예, 소위 양당 체제. 양당제대를 무너뜨리고 네. 소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사회가 엄청나게 발전했고 변화가 있는데 양당에 묶여 있으니까 이게 뭐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은 도둑놈들이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껍데기야, 껍데기. 그러면 국민들이 이 껍데기 정치인들 어떻게 바꿔줄 거냐. 요즘은 제가 고민하는 게 저도 29살 때 정치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뭐 대우 그런 데 있었고 제가 개인 사업도 했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은 제가 지금 그건 한 40년, 35년 가까이 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 보면은. 그리고 국회의원을 12년 했다고요? 이게 이 구도로 가면은 아무리 개혁을 요구하고 국민들이 다 속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국민들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국민 저항 운동이라는 게 정치 개혁부터 가자. 이제 자기 교수하다가 무슨 뭐 검찰에 있다가 혹은 뭐 하다가 전혀 국민들 사이에서 어울리지 않다가 자기 인생을 가장 높은 계층에서 자기 인생을 무슨 전문직이 있고 하지만은 그러다가 말년 다 돼가지고 국회를 들어와요. 네. 그러고 자기 명예를 가지고 국민 세금을 또 받아 먹어. 그렇다 해가지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전문가들이 하느냐?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그런 또 안 해요. 그러면은 결국은 국민들이 이제는 해초리를 들어야 된다. 제가 또 거의 해초리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칼을 들어야 된다.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하시는 것 같은데. 뭐 당연하죠. 대통령도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검사 생활 하다가.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줬잖아요. 그게 문 대통령이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도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야권에서 굉장히 반발이 있는 건 사실이죠. 왜? 정권 재창출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또 누구한테 뺏겼느냐?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한테 뺏겼다고. 아니 그럼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저렇게 전 정부를 갖다가 이렇게 착사를 하려고 난리가 납니까? 원래 고마워할 줄을 몰라요. 지금 말 봐주고 있는 거지. 지금 많이 봐주고 있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말 봐주고 있는 거지. 아니, 더 세게 하면 독재국가라고 그러죠. 이 정도면은. 아니, 내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여권에 네. 소위 그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문 대통령 구속시키라는 거잖아, 지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좀 많이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까지는 칼을 못 아니 든다니까. 이제 그러면 제가 볼 때 제왕도 대통령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요 거의 왕이에요 그 정도면. 아니 우리나라는 대통령 결심하면 우리나라는 그냥 대통령 되면은 다 왕 되는 전직도 겁니다. 그러면 아니 본인은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게 협치를 하라는 얘기가 예. 제가 정치는 똑같은 패턴으로 갑니다. 저 개혁을 하지 않고 기본 정치인들을 바꾸지 않고 정당 구조를 바꾸지 않고 정치 개혁을 하지 않고 사람을 인적 쇄신하지 않으면은 이 구도로 가요. 그럼 양당 제도를 깨고 예, 예. 다당제로 가보자. 예, 그러면 뭐 중대선거구제를 가든 선거 제도를 바꾸든 예. 민주당에서는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권력을 가진 쪽에서 내려놔야 돼요. 아 그거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한번 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모르니까 정치 개혁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했거든. 근데 아니더라고. 보니까 야, 저 사람 더 무서워. 권력을 지니까 정치 모르는 사람이 정치 9단 10단보다 더 강해. 더 강하다는 게 뭡니까? 개혁적으로 강하는 게 괜찮은데 소위 말하는 태보적으로 강한 거야. 예. 이게 정치 개혁이 가야 되는데 정치 태보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 예. 고민을 해야 된다. 이래 보는 거예요. 예.